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 키우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고. 어릴 땐 밤잠 설쳐가며 돌보고, 자라서는 마음 졸이며 뒷바라지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 한 통 기다리게 됩니다. 자식이 나이 들면 효도할 거라 믿었는데 기대만큼 마음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했기에 더 속상하고, 기댔기에 더 아프고, 기다렸기에 더 서러운 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오늘은 그 자식들의 유형을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속상한지 그 이유를 함께 나눠봅니다. 연락 없는 자식, 너무 보고 싶은데 외롭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고 카톡으로 사진도 보내주던 자식이 이제는 며칠, 아니 몇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아프다고 말해도 바쁘다는 답만 돌아오고, 생일에도 미안 깜빡했어 라는 말 한 줄로 모든 걸 넘겨버리는 자식. 보고 싶은 마음에 먼저 연락하면 지금 회의 중이에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하며 차가운 벽을 쌓아갑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혼자 묻고 또 묻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정성껏 키워 결혼까지 시켰고, 막내가 결혼할 땐 적금을 깨서 집 구하는데 보태주기도 했죠. 처음엔 자주 찾아오던 아들들이 손주가 생기고 일이 바빠지자 점점 연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다리다 못해 먼저 전화를 걸었고, 지금은 좀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 말이 반복되다가 이젠 받지도 않는 번호가 돼버렸습니다. 혼자 있는 집에서 TV 소리만 크게 틀어놓고 아들의 프로필 사진만 바라보다가 눈물이 맺히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할머니는 작은 쪽지 하나를 써서 장롱 안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내가 준 사랑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짐처럼 느꼈다면 미안하다. 그래도 나는 너를 기다린다. 한 번만 안부를 물어줘도 나는 괜찮다. 그 쪽지는 몇 년 뒤 장례식장에서 큰아들이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외로웠다는 걸 나는 왜 그때는 몰랐을까? 우리는 자식을 너무 사랑했기에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때로는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기대, 너무 깊은 감정, 그 모든 것이 자식에게는 책임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뿌리다.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 사랑은 기다림이지만 그 기다림이 나를 다치게 하면 그건 기다림이 아니라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닫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기대하지 않는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는데 받지 않으면 상처받지 말고 그냥 하늘을 한번 보세요. 그래, 저 아이는 지금 자기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마음을 놓아주는 연습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줍니다. 보고 싶다고 그리움에 밤잠을 설쳐도 스스로를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움은 기도처럼 마음속에 담아두고 내 하루는 내가 따뜻하게 살아야 합니다. 작은 산책, 따뜻한 차 한 잔, 보고 싶었던 책 한 권, 그리고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한 통.
자식이 주지 않는 위로는 우리가 스스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랑도 좋지만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은 평안함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연락 없는 자식.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 사랑으로 스스로를 아프게 하진 마세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이는 스스로 외로움을 이겨낸 사람이다. 우리도 그렇게 조금씩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은 연습. 자식이 없어도 미소 지을 수 있는 하루. 그것이 진짜 지혜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왜 자식은 나 없이 못 산다더니 이제는 내가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어릴 땐 엄마가 없으면 못 산다며 울던 아이가 어느새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부모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기댑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돕고 손 내밀 수 있는 만큼 내미는 것이 부모니까요. 하지만 그게 몇 년이 되고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지칩니다. 내가 부모라서 참고 있지만 이 아이가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끔은 무섭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계속 취직을 미루고 자신의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내지 않고 늦게 일어나 개인만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조금만 더 쉬면 다시 해볼게요라며 위로했고, 어머니는 그래, 내가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는 아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은 이른이 가까운 나이에 식당 아르바이트까지 나가며 전기세와 식비를 감당하는데 아들은 그런 상황에조차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젠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처음엔 분노하고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 며칠 뒤 작은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미안해요. 엄마가 울 때까지 기다린 내가 더 어리석었어요. 의존은 처음엔 애틋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모와 자식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짐은 스스로 져야 하며 누구도 남의 삶을 대신 짊어질 수 없다. 우리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땅을 마련해 주는 것까지입니다. 그 땅 위에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이제 자식의 몫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감당하고 책임지면 자식은 그만큼 스스로 삶을 개척할 기회를 잃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딸이 이혼을 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불쌍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은 점점 당연하다는 듯 아이를 맡기고 본인은 자유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며 허리 통증을 참고 약을 먹어가며 아무 말 없이 버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 진료를 받고 온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 엄마가 아니야. 잠깐 도와주는 거지. 내 남은 인생까지 너 대신 살아줄 순 없어. 그 말을 들은 딸은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어머니의 눈을 보고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엄마답게 사는 걸 내가 막고 있었구나. 우리는 자식이 힘들어하면 대신 짐을 지려고 합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지만 그 사랑이 자식의 성장을 막고 나의 인생까지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의지하게 하되 기대게 하진 마세요. 기댄다는 건 내가 없으면 무너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이가 세상을 가장 단단히 살아가는 자이다. 당신이 너무 많이 들어준다면 자식은 자기 삶의 무게를 견디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냉정해 보여도 여기까지라고 선을 긋는 것이 사랑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지금 자식이 당신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고 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되돌려 줄 시간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 끝까지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걷게 밀어주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조금 더 일찍 배웠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그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나 없이도 살아야 할 자식, 그리고 자식 없이도 웃을 수 있어야 할 부모, 그 둘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되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프고 더 속상한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무례한 자식, 부모를 향해 쉽게 말하고 쉽게 상처 주는 자식입니다. 한 어머니는 늘 아들의 말투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그걸 또 물어보세요? 엄마는 그 나이 먹도록 세상 돌아가는 걸 왜 그렇게 몰라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말투는 날카로워지고 표정도 냉랭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아들은 비웃듯 넘겨버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참았습니다. 자식이니까 사춘기처럼 일시적인 거겠지 하며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말투는 바뀌지 않았고 이젠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하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좀 무섭다. 그러자 아들은 또 예민하게 굴어 엄마가 그럴 줄 알았어. 그라며 되려 짜증을 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칼보다 아픈 것은 말이다. 말은 입에서 나와 마음을 찌른다. 무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상처는 오래 갑니다. 특히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금방 잊히지 않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받은 말 한마디의 상처는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의견을 무시하고 아버지, 시대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라고 말하자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조언조차 못할 존재가 됐구나. 그 허탈감과 씁쓸함이 가슴에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물론 자식은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될 줄 몰랐겠지요. 하지만 그 무심함이 더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아이가 건네는 무례한 말조차 그저 내가 예민한 탓이겠지 하며 넘깁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관계는 말로 무너지고 관계는 말로 다시 세워집니다. 어느 날 딸이 화가 난 채로 엄마는 왜 늘 그런 식이야? 진짜 피곤해.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엄마이기도 하지만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도 해. 그제야 딸은 울며 사과했고 그 후로는 조심스럽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화한 말 한마디는 추운 겨울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고 칼로 찌른 상처를 싸매는 약과도 같다. 자식이 무례해졌다면 그건 때로 부모가 너무 참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웃으며 넘겼던 그 말들이 결국 자식에게는 해도 되는 말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말해야 합니다. 나는 너의 부모지만 아무 말이나 들어주는 대상은 아니야. 이 말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그 경계를 세우는 순간부터 자식은 비로소 이 말은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웁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된다면 그 말만큼은 멈추게 해야 합니다. 자식이 아무 말이나 던지는 관계가 아니라 조심스럽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 자식 입에서 나오는 원망이 가장 큰 상처입니다. 부모는 누구보다 자식을 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끼고 챙기고 자신은 늘 뒷전으로 밀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 입에서는 고마움이 아니라 비교와 원망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친구는 부모가 돈도 잘 벌고 뒷바라지도 든든히 해준다더라. 난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 그래서 기회가 없었지.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야? 이런 말들, 불쑥 튀어나온 그 한마디에 부모는 몇 날 며칠을 밤맛 없이 삽니다. 무엇보다 속이 상한 건 나도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사실을 자식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식탁에서 반찬을 차려놓고 오늘도 수고했어 우리 아들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고생했다, 힘들었다 하면서 정작 우리 집은 맨날 부족했잖아. 내 친구네는 부모가 사업도 하고 차도 사줬는데 우리는 왜 아무것도 없었냐고. 그 말에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밥상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다고 합니다. 자식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너무 서운한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공덕을 키우고 원망은 스스로를 해친다. 증이라 함경 자식의 입에 고마움이 사라지고 비교와 비난이 익숙해지면 그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딸은 말합니다. 다른 집은 부모가 애 키워준다던데 왜 우리 엄마는 손주 보기도 싫어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이 평생을 일하며 자식을 키우느라 못 쉬었던 그 날들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식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데는 그 아이 나름의 상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부모에게 함부로 말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관계는 서로의 아픔을 존중하며 유지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고생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다른 집은 더 잘해주더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비교 중독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부모 탓으로 돌리는 회피일 뿐입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는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온몸에 힘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새벽 일찍 일어나 장사하고 허리 굽히며 벌어온 세월이 그 한마디에 부정당한 기분이었다고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말을 줄였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조언도 하지 않았고 점점 마음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고마움을 모르면 함께 살아도 벽이 생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은 망덕한 이는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라보는 자와 같다. 자바함경, 감사는 배우는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 건 때로는 부모가 너무 참아온 탓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원망 섞인 말에 한 번도 그건 너무한 말이야 하고 말하지 않았기에 자식은 말해도 된다고 배운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비교하고 비난할 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고 그 삶은 누구와 비교받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자식도 부모가 말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습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경계도 지켜야 합니다. 그 경계가 있어야 자식도 자신이 한 말을 돌아볼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비교는 사랑을 삼키고 비난은 기억을 왜곡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래? 라는 말 대신 그래도 우리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컸지. 그 말이 나오게 하려면 부모도 자존을 지키는 말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번 자식이 또 누군가와 비교하며 말할 때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부모이지. 누구와 비교당할 존재가 아니란다. 그 말이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겁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 자식 입에서 나오는 원망이 가장 큰 상처입니다. 부모는 누구보다 자식을 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끼고 챙기고 자신은 늘 뒷전으로 밀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 입에서는 고마움이 아니라 비교와 원망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친구는 부모가 돈도 잘 벌고 뒷바라지도 든든히 해준다더라. 난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 그래서 기회가 없었지.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야? 이런 말들, 불쑥 튀어나온 그 한마디에 부모는 몇 날 며칠을 밥맛 없이 삽니다. 무엇보다 속이 상한 건 나도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사실을 자식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식탁에서 반찬을 차려놓고 오늘도 수고했어 우리 아들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고생했다, 힘들었다 하면서 정작 우리 집은 맨날 부족했잖아. 내 친구네는 부모가 사업도 하고 차도 사줬는데 우리는 왜 아무것도 없었냐고. 그 말에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밥상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다고 합니다. 자식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너무 서운한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공덕을 키우고
원망은 스스로를 해친다. 증이라 함경 자식의 입에 고마움이 사라지고 비교와 비난이 익숙해지면 그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딸은 말합니다. 다른 집은 부모가 애 키워준다던데 왜 우리 엄마는 손주 보기도 싫어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이 평생을 일하며 자식을 키우느라 못 쉬었던 그 날들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식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데는 그 아이 나름의 상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부모에게 함부로 말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관계는 서로의 아픔을 존중하며 유지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고생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다른 집은 더 잘해주더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비교 중독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부모 탓으로 돌리는 회피일 뿐입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는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온몸에 힘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새벽 일찍 일어나 장사하고 허리 굽히며 벌어온 세월이 그 한마디에 부정당한 기분이었다고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말을 줄였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조언도 하지 않았고 점점 마음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고마움을 모르면 함께 살아도 벽이 생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은 망덕한 이는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라보는 자와 같다. 자바함경 감사는 배우는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 건 때로는 부모가 너무 참아온 탓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원망 섞인 말에 한 번도 그건 너무한 말이야 하고 말하지 않았기에 자식은 말해도 된다고 배운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비교하고 비난할 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고 그 삶은 누구와 비교받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자식도 부모가 말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습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경계도 지켜야 합니다. 그 경계가 있어야 자식도 자신이 한 말을 돌아볼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비교는 사랑을 삼키고 비난은 기억을 왜곡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래? 라는 말 대신 그래도 우리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컸지. 그 말이 나오게 하려면 부모도 자존을 지키는 말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번 자식이 또 누군가와 비교하며 말할 때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부모이지 누구와 비교당할 존재가 아니란다. 그 말이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겁니다. 가까이 있어도 불편하고 멀어지면 또 서운한 자식과의 거리. 부모와 자식은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가 때로는 가장 불편하고 가장 서운하고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특히 자식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부모와의 거리를 조절하지 못하면 서로의 마음에 깊은 금이 생깁니다. 너무 붙어 있으려 하거나 반대로 너무 멀리 밀어내는 자식. 그 두 극단은 모두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어떤 딸은 결혼 후에도 어머니가 뭘 하든 간섭합니다. 엄마, 그 옷도 입었어. 촌스러워 보여. 이사 좀 가지 그래요. 동네가 너무 낡았잖아. 아빠 건강도 걱정인데 왜 그런 음식 하세요? 처음엔 관심이겠지 하고 웃으며 넘겼던 어머니도 점점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의 삶이 자식의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딸을 피하게 되었고, 나중엔 딸도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라며요. 오히려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친함은 경계를 흐리고 경계가 없는 관계는 결국 고통을 낳는다. 증이라 함경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입니다. 붙어 있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할 만큼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거리를 너무 두는 자식도 있습니다.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이 그저 메시지 하나 달랑 남기고 요즘 너무 바빠요. 이해해 주세요. 이런 자식은 마치 자신의 삶에 부모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딸이 결혼한 후로 나를 부르지 않는다 고 말했습니다. 처가댁엔 자주 간다면서도 친정아버지인 자신은 부르면 귀찮아하실까 봐요라며요. 어색하게 넘기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잔소리 듣기 싫고 멀어지면 서운하다고 말하는 자식. 그럼 부모는 도대체 어디쯤 서 있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당신의 자리를 스스로 정하셔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떤 자식은 당신의 삶에 개입하려 들고 어떤 자식은 철저히 차단하려 듭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휘둘리는 순간 당신은 자기 인생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법구경. 자식이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나를 지키는 중심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이 있을 때 가깝고도 편안한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자식과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마음이 서운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일상은 당신답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딸이 뭐라 하든 아들이 무관심하든 당신의 식사는 따뜻해야 하고 당신의 하루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당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혹시 자식과의 관계가 어렵다면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경계선을 그어보세요. 이 선 너머는 내가 지킬 내 삶이야. 그 선을 자식에게도 알리세요. 그래야 자식도 부모를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가까우면서도 불편하지 않고 멀어지더라도 서운하지 않은 관계. 그건 부모가 먼저 자신의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자식과의 거리는 사랑으로 다가가되 존중으로 물러설 줄 아는 거리여야 합니다. 그 거리를 잘 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따뜻한 관계를 오래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